안녕하세요. 대치스터디의 나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기 담당하는 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치동 강 선생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교민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특례 입시 때문에 상하이에서 한 5년 정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한국에 무슨 일만 있으면 너무 걱정이 됐어요. 막 가족들은 어떻게 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잠을 못 잃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는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고, 한국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학원들도 문을 닫고 있고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미대 입시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마련을 했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어머니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뭐냐면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를 하지만 입시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전형을 입학처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어머님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질문 중에 특례 자격이 가능한가 또는 아니면 서울대, 홍대, 뭐 국민대, 미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서류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역시 어머니 학원들을 너무 많이 믿기보다는 이제 직접 입학처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면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것이 진짜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이제 입학 전형을 잘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러실 수 없으실 수도 있고 편하게 유튜브로 시청하시도록 저희가 각 대학 전형을 좀 정리해드리고 입학 팁이라든지 저희 학원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형 보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학교별 일정, 그다음 전형 방법, 그다음에 합격 모집 인원까지 해서 주요 대학들을 좀 정리해 놓은 표로 저희가 만들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딱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특례 미대 입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아니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맞습니다. 인터넷 저희 블로그 대치동 강 선생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일을 그리고 아직 5월 정도가 돼야 정확한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저희가 올해 이제 예상되는 전형 공개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대 입시의 어떤 목표라고 하면은 모두 다 서울대, 홍대, 국민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12년 특례는 모든 대학이 다 지원이 가능하고 뭐 이제 서울대, 홍대, 국민대를 지원하시고 뭐 세계의 연고대나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12년 특례보다는 3년 특례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누구나 엄마라면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 서울대인데요. 12년 특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대는 특례 입학으로는 12년만 가능하고 수시 3년 특례가 가능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왜 이 3년 특례들이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재외국민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에는 3년 특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년 특례들은 일반 수시 전형을 사실 보질 않죠. 근데 일반 수시 전형을 자세히 보면요,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년 특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거의 못 보시죠. 실제로 요강에 깨알같이 있으니까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느냐? 왜냐하면 서울대는 수시에 동양화, 서양화, 조소, 그 다음에 디자인 학부의 실기를 보지 않는 이 4개 과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동양화는 14명, 서양화는 19명, 조소는 18명, 그 다음에 디자인 학부 실기 안 보는 전형. 앞에 3개 과는 실기를 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특례분들이 지원을 할까 말까 망설이죠. 왜?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나 좀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디자인 학부는 실기를 미포함하는 실기를 하지 않는 6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100%로 2배수 선발을 하니까 면접과 구술고사 다시 또 2단계에서 100%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특히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좀 우수한 학생들, 특히 3년 특례 분들 중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 많거든요. 저는 이거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만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고 구술고사 어떻게 보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년 특례 중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거의 없죠. 근데 잘 주변에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이제 제자 중에서 이미 지금 서울대 서양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네,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왔었던 예, 이런 맞습니다. 친구였는데 예. 그 친구도 실기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예. 어떤 자기 세계관이라든가 정체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예. 텍스트 능력이 굉장히 우수했던 친구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성공의 열쇠였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뭐 이제 막 뭐 화려하고 막 미술학원에서 막 그려준 것처럼 막 그러진 않았지만 예, 예.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고, 누가 봐도 아, 이 친구는 내용이 있는 친구다라는 게 증명되는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동양화, 서양화가 15점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기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이건 특히 포트폴리오는 좀 기존에 다른 학교들이 최대 한 10매 정도만 10점만 있어도 되는데 서울대는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심지어는 그 학생의 일기장도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했었어요. 일기 한 영업 비밀 노출하나요? 예. 왜냐하면 그 포트폴리오로 꼭 그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젊은 작가전이나 요즘 이제 파인아트의 트렌디한 전시를 보면은 텍스트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조형 요소가 들어간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예, 대세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맥락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그 실제로 특례 학생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상당히 이 고비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맞추기가 실제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특례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실기를 좀 보완하시는 게 좀 관건인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보통 특례는 7월에서 8월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대가 일반 수시이기 때문에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까지 해서 면접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12월까지 가요. 그래서 요게 학생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죠. 서울대인데. 예, 맞습니다. 원장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의 장점은 일단 인원이 너무 적고 실기실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학생들 제자들이 있어서 좀 가봤는데 뭐 외국 학생들 반, 한국 학생들 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부하기 너무 좋고, 학교가 좋습니다. 가보면 아십니다. 어떻게 설명드리기 참 애매한데. 지금 방금 또 서울대 입학자에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12년 얼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학생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9일 날 평가를 하고 온라인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이 화상 응시를 통해서 실기를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실기를 3시간 봤습니다. 3시간 보고 면접까지 봤는데 이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인재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좀 미뤄진 것도 있고 예년보다는 준비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화상으로 면접을 하면서 실기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시험이라기보다는 홍대 드로잉처럼 간단한 어떤 조형 능력이나 자기 기술 능력을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리고 진술에 좀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술에 걸맞는 드로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는 특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서울대 면접을 봤는데 예. 서울대 면접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자기 기술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학원이나 미술사를 많이 공부한다고 잘 볼 수 있는 면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면접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5초 만에 전화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 정보를 다 받고 그거를 저희가 다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블로그를 통해서 모두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으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홍대가 되겠습니다. 홍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대 특히 12년 분들은 사실 또 문제가 안 됩니다 거의. 예.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예. 12년 특례와 3년 특례는 이제 똑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3년 특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영어 시험. 예, 그렇죠. 영어 시험. 예. 선생님 그건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영어 시험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특례 학원들 메이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례 영어를 지도하시는 원장님들께 여쭤봤을 때 아이들에게도 물론 물어봤고요. 홍대 영어 시험은 이제 특례 지필 시험을 보는 학교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시험을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점을 받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세배수다 이렇게 해서 가보면 그 과에 3명만 면접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면은 6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홍대가 보통 디자인 학부를 뺀 나머지 본교만 보면 보통 과당 1명을 뽑습니다. 1명을 선발하는데 이 1차에서 영어로 4배수를 선발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4명이 아니라 8명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동점자들이 많고 걸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4배수보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실제로 홍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좀 1차는 조금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잘 지도하는 특례학원에 갔을 때 한 2, 3개월 공부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능 영어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점수를 60%, 그다음 면접이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실제 결정적인 당락은 면접이 조금 더 왜냐하면 영어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편차가 없다고 봐야죠. 실질 편차는. 그래서 면접이 제일 중요한데 이 면접이 이제 면접만이 아니라 면접 내부에 사실은 드로잉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술사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분석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도. 네. 근데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대 합격생의 드로잉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저희가 좀 인터뷰랑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실제로 홍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친구의 설명이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 학생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나중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갈까요? 기술이 지금 이만큼 발전했어요. 예, 좋네요. 예, 지금 그러면은 어머님도 궁금하신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홍익대 금속조형 디자이너학과 20학번으로 들어가게 된 송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3년 동안 아버지의 발령으로 인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른 발령으로 인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고민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신도 별로 특출하지도 않았고 소묘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원에서 지필 공부만 준비하고 면접만 스터디 앤 아트 와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로잉 기초를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거 관심 분야를 인터뷰를 하면서 힙합이라는 관심 분야를 뽑아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힙합 주얼리에서 금속 디자이너들의 제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론 수업도 같이 병행했고 철학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소개해줬었던 벤벌러라는 작가가 제 파이널 작품에서 되게 큰 영감을 주었고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대에서는 일단 먼저 처음에 24분 동안 저희만 시간을 갖고 주어진 세 문제에 답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중간 한 문제는 그 원뿔, 구, 기둥을 이용해가지고 폴세전처럼 저희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였고 또 다른 문제는 그림 3개를 주어진 것을 저희만의 방법을 해석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또 알고 계신다면 그걸 또 추가 설명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24분의 시간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그림을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생각하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고 제가 교수님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저희 포부와 생각들은 최대한 담는데 더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생각보다 교수님들과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더 긴장했던 면도 있었지만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은 최대한 저희에게 긴장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긴장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교수님들 덕분에 저에 대한 생각과 포부도 되게 원활하게 얘기를 했고 그 포부와 제 생각을 되게 관심 있게 들어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저에 대한 흥미가 생겼는지 제가 해외에서 어떤 것에 대해 미술에 더 영감을 받게 됐고 어떤 걸로부터 너의 디자인 철학이 나온 건지 더 질문하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학원의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특례 컨설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를 모두 미대를 쓴 게 아니라 5개는 이과, 마지막 1개를 미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원에서는 이 특례 컨설팅을 이용해서 6개를 다 미대를 넣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으로서 저는 상위권 대학에 입시를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학원에서는 자소서나 면접 같은 거에도 되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특례 컨설팅에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직접 재외국민 시험을 다 봐본 학생으로서 재외국민 시험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보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입시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빠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추가 합격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홍대 미대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본인이 미술에 만약 관심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금속조형 디자인학과 20학번으로 들어가게 된 송형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거 실시간이니까 좋은 게 막 댓글에 막 질문이 막 오네요. 그래서 서울대가 정시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수능 봐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오셨는데요. 디자인학부와 이제 공예과만 정시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특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가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가. 근데 이게 명확한 대답을 제가 그때 좀 못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대답을 바로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회화과랑 그러니까 조속과라든가 동양화는 이제 수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디자인 학부는 정시로 갔는데요. 이제 비실기. 비실기 6명만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시로 가면 1월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특례 학생들 1월까지 가면 거의 지쳐버립니다. 사실은 입시가. 그래서 거의 디자인 정시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많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를 또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 대상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 정시를 그거 그깜빡하고 있었네. 맞네요. 그렇죠.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못 보기 때문에 특례인데 수시 6개를 안 쓰고 난 서울대로 정시로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은 조금 없지 않을까. 선생님 날카로우신데 이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준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홍대 입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의 좀 장점이 뭐냐면 제가 특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특례에
대형 학원에 강사로 취업을 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사실 특례에 굉장히 많은 길이 있고 수시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열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수한 친구들은 다 어디든 다 잘 가고요. 실제로 특례 입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머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지만 예, 예. 사실 특례의 꽃은 추가 합격이고 예, 거기까지 맞습니다. 가다 보면 거의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 많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예. 미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원장님께서는 이제 특례 미대를 한 10년 넘게 조금씩 하셨었는데 예. 원래 저희는 이제 수시나 일반 입시를 많이 예, 하는 일반 정시, 학원인데요. 수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원인데 특례 입학을 미대를 보는 친구 중에 서울대, 홍대, 국민대 안에서 네. 또는 인서울 4년제 안에서 입시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요. 그래서 예. 많이 걱정은 안 하시고 디자인이나 미술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5개 학교는 이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하나는 자기가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금속공예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이제 홍대가 최상향이었는데 홍대가 또 합격돼서 그죠? 네, 왜냐면 미술하는 애들은 미대를 가고 싶으니까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친구는 또 그림을 하던 예. 친구가 아니었는데 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기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의 근데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저희 학원 와서 이제 한 3주 정도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이 학생은. 예, 그림을 이제 실기 경력이 없었던 대신에 열정 하나는 진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홍대 시험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들으셨겠지만 24분 동안 3가지 문제가 주어져요. 원래 수시에서는 2가지 문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해외에서 활동한 어떤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묻는 문제가 올해 나왔고요. 대부분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 면접에서 완전 초초기출이에요. 네. 네가 해외 유학을 하거나 특례를 한 것의 장점이 뭐냐, 가장 인상 깊은 어떤 점이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준비를 반드시 면접 전에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24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안에 드로잉과 면접을 하면서 미술 작품 3개를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특례 친구들이 굉장히 정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에 강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순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좀 빡빡하게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거의 개별로 1대1로 선생님들이 다 잡고 우리 뭐 홍대 수석 입학하신 선생님들, 서울대 대학원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작품 찾아가면서 막 영어로 다 검색하고 또 저희 강사분들이 다 영어를 엄청 잘하세요. 예, 저 빼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즐겁게 소통하면서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홍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 예. 근데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파인아트나 드로잉에 있어서 어떤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한 명의 작가로 이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기술 능력을 충분히 갖추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달랐던 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100% 그랬던 건 아닌데 80~90%의 학생들에게 영어로 면접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드로잉 설명, 본인의 드로잉을 설명해라 했는데 아까 그 친구는 이제 금속 주얼리를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누구입니다. 제 그림의 의도는 무엇이고 제가 이렇게 그린 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했고 미술사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것을 한국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미술사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미술사 책을 읽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책을 좀 멀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술사 유튜브도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특강을 할 때 미술사 수업은 저희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파인아트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그 수업은 이제 그냥 기본 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대에서는 수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수시 면접에서 다 같은 교수님이죠. 미술학원에서 배운 천박한 미술사 따위는 읊을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겁니다. 작품을 보고
뭐 기초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만의 네. 개별적 해석을 요구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기가 쉽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작품,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관관계, 맥락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만 보고 자기가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진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수준 높은 이 미술사 수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대학원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드로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드로잉이라는 게 뭐 드로잉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학생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자기에 대한 자기가 작품 또는 미술에 대한 자기 전공에 대한 비전, 이 모든 게 사실은 드로잉 안에 다 보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는 적어도 그것을 진술할 수 있는 단초로서의 이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도 사실은 좀 그림을 안 그리셨던 친구들도 이 연습할 때만큼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한 거의 3주 거의 빠듯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제 특강을 하면서 처음에 그렸던 드로잉부터 이제 합격하고 온 친구들 드로잉까지를 다 파일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넘겨보는데 정말 많이 늘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이디어도 저희가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거의 1대1 마크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그림 그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평소에 이제 자기 진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뭐 영어로 뭐 그림을 설명한다거나 이런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파인아트 하시는 분들은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네. 예, 많이 그리시고 하시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직설적인 그림보다는 디자인 조형 언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거를 그럼 뭐 자기 생각 그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단순 나열이 됩니다, 화면에서. 그러니까 A4 안에서든 어쨌든 화면 안에서 어떻게 은유와 상징 그리고 압축적으로 모티브를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떤 모티브냐?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모티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이의 그 균형감과 미묘함들은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좋죠. 전공에 대한 관심. 서울대, 홍대, 국민대 모두 면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되게 주되게 해설할 수 있을 때 작가들을 이제 물어보거나, 실제로 작년에 특례에서 국민대 미대 면접의 주요 질문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였는데, 저희 학생이 딱 들어가자마자 디자인과 교수님이 너 디터람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해요. 예, 뭐 디터람스 너무 디자이너의 디자이너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그만큼 이제 특례 친구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아이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자체 면접이라든가 관심사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유명한 작가들 아니면 핫한 정말 트렌디한 작가들을 쭉 목록을 찾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파인아트를 전공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좀 팁이라면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좀 피하시는 게 좋냐면 그 요즘에 핫한 키워드들을 선택할 때 이제 강 선생님께서는 사실 좀 몇 년 지난 것과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과 이제 새롭게 이제 제시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그 잘 찾아주시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합, 융섭, 그 통합, 통섭 이런 거, 소통 이런 단어들을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조금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소통할 건데요? 네. 그래서 조금 또 자기 이야기와 맞는 어떤 좀 진솔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어휘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인문학 수업이나 철학이나 세미나나 이런 걸로 강사들끼리 매일 연구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작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친구들이.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이 뽑는 학교가 국민대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국민대는 우리 원장님이 요즘 좀 워너비 학교로 꼽는 예, 예. 국민대는 학교가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띄어져 있는 자료는 지난해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아직 전형에는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는데 이제 그 계획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면접 20, 실기 80, 실기가 실제로 많이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실기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기 준비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소묘였고 네. 4시간짜리였고 실제로 국민대 준비를 하셨던 학생들 중에서 실기가 안 되면 아무래도 좀 합격 당락에 좀 힘들었었는데 요번에는 이것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바로 면접 100%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포트폴리오 숫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작품 5점이었는데 이것이 더 좀 늘어서 10점이 될지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국민대 면접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쵸. 네,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그 외에 개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에서 프론티어 전형에서도 미대 입시에서 작년 이제 2명을 보냈고 예. 이제 특례에서도 국민대를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디자인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디자인에 그쵸. 대한 거 그리고 자기가 했던 예시를 그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네. 저희가 홍대 입시를 하면서도 교수님들의 대답에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친구들,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잘한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준비해놓고 그것과 순발력 있게 엮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합격할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떠한 사유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신다는 것이 특히 전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12년이나 3년 특례 어머니들이 저희가 특례인데 국민대까지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고의 학교인데. 국민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디자인 탑3 서홍국입니다. 그래서 네. 홍대랑 비교해도 빠지는 학교가 아닐 뿐더러 재학생이나 졸업생 아이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학교. 아니야 일반 정시에서 이 학생들이 저희도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평균 100분이 93, 4입니다. 네, 최고의 그러니까 성적들을 성적이 수능 성적이 실기도 상위 잘하지만. 뭐 7% 이내인데 네. 실기까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있습니다. 국민대가 정시에서 이 면접까지 치른 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고려대 디자인학부, 그러니까 고려대 조형예술이랑 국민대를 실제로 봐서 둘 다 합격한 친구들은 다 국민대를 갔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민대는 면접이 100%가 된 만큼 어떤 정말 다방면에서 면접 준비를 하실수록 유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대가 방식이 지금까지 미대입시에서 실기나 드로잉을 그리게 한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실기력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면접 준비는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작가 탐구 많이 하시고 정말 좀 사소한 질문일지라도 선생님 제가 이런 거에 애가 관심 있는데 자동차 디자인 관심 있는데 뭐 어떤 디자이너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라도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 학원은 입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가 너무 바쁘고 왜냐하면 저희는 원장이 둘 다 입시 수업을 직접 하는 원장들이에요. 그래서 실기 수업하느라고 실기 수업하고 저는 이제 저희는 학원 아이들에게 컨설팅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미대만 쓰지 않고 뭐 상위권 미대와 적절하게 이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게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회를 할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 오셔라 이런 얘기보다는 미대 입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예, 네, 예. 굉장히 심플하다. 서울대 홍대 국민대 들으셨지만 이게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점점 더 미대 입시가 조금 준비하기 수월해지지 않았나 올해 변형 사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기보다 아이가 정말 관심 분야라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이나 파인아트 특히 디자인의 위치는 지금 이제 뭐 정말 뭐 의대 안 가면 디자인과 가야지라고 할 정도로 한국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학과예요. 맞습니다. 예. 취업이 너무 잘 되고 이게 예체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사실 모든 산업의 허브고 모든 언어죠. 모든 분야가 디자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뭐 그래픽 같은 거 하고 싶어서 디자인을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요즘 디자인은 머신러닝, 딥러닝, AI, 빅데이터 쉽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첨단 산업 CEO가 되는 어떤 학문이라고 그렇죠. 첨단 저는 산업과 생각을 연결돼 해요. 있다 특히 보셔야 서울대, 됩니다. 홍대, 국민대 같이 상위권 미대는요. 그래서 이제 항상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를 따라하는 입시가 아니라 우리 본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잘 만들고 튼튼하게 준비를 하시면 성공적인 입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3년 특례에 8명을 선발하는 학교가 홍대가 11명 본교, 그다음 국민대 8명, 실제 제일 많습니다. 2개 학교가. 그래서 나머지 이제 또 질문이 또 들었어요. 서울대 왜 홍대 면접을 일반 문과랑 같다고 말하고 광고하는 학원인데 맞는 말인가? 이런 학원도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문과랑 면접을 같지 않습니다. 홍대 면접은 드로잉과 이제 실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홍대 미대의 위치는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홍대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학교고요. 미대에서는 한국에서 뭐 사실 정말 하이한 위치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23분의 드로잉이 그냥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드로잉 안에 아이들의 어떤 지적 능력과 표현 능력, 전달 능력이 다 들어간다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고. 근데 오해의 소지가 네. 있겠어요. 뭐냐면 24분 정도 가서 드로잉하고 미술 작품을 분석할 시간을 주는데 실제 면접은 10분입니다. 10분입니다. 네. 딱 끊습니다. 10분으로. 예,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면접인데 그 대기 동안에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24분 정도 된다. 예, 요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니까.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울대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한 명의 친구,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본교 본캠이라고 홍대 본캠이라고 하죠. 서울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실기력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대치 스터디 앤 아트 저희가 설명회를 한 이유는 제가 해외에서 살 때 정말 이제 접근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되게 가까운 제가 상하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례 분들 중에서도 대치동에서 이제 집을 얻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만큼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모든 어떤 입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기출문제, 특례 기출문제는 오픈을 안 하잖아요.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온라인에 그냥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대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화면을 띄워서 한번 고대도 좀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파일로 정리돼 있으니까 고대 그다음에 숙명여대도 숙명여대, 뭐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뭐 이렇게 이제 기타 대학들이 있는데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여대 이거를 파일로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올려놓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다운받아서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캡처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5월이 좀 지나면은 확실하게 요강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파일로 만들어서 보시기 편하게. 왜냐하면 요강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실제로 외국에 계시니까. 그리고
무척 힘들었어요. 접수 자체도 원서 접수 자체도. 네, 그걸 너무 많이 겪어서 그리고 맨 뒤로 좀 이렇게 쭉 넘겨주십시오. 빠른 속도로 좀 넘겨주시고 맨 뒷장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맨 뒤로 넘어가 주시면 요거 제가 좀 어머님들이 준비하시면서 이제 너무 길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미술대학 진학 준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포트폴리오. 홍대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6개 대학을 준비를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한 학교들이 고대, 국민대, 서강이, 서울여대, 성신여대, 건국대, 가천대. 근데 실제로 성신여대에 들어가 보시면 성신여대 실기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면접 보는 것이 실기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좀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건 뭐 작은 얘기지만 모 학교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이 학생이 안 냈어요. 네. 패션 디자인과였는데 포포를 못해서 그냥 지원을 하고 안 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면접이 힘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실기 준비 학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이 정도 학교가 있는데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3번 면접 준비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면접 전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는 면접을 따로 수업하는 제가 잘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홍대 면접에 관한 이해 이거는 아까 초반에 다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 4개로 압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띄우는 저기 영상에 아까 있었던 학교들 별로의 어떤 정리된 거 그리고 저희가 다시 올해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학교들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대학들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아마 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해서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홍대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근데 홍대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작년 수시 문제를 잘 모르세요.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두 개 가지고 좀 접근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고요. 느낌도 안 옵니다. 그것만 봐가지고. 학원에 오시면 이제 드로잉 친구들이 연습했던 거, 재현작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리고 실제로 올린 것도 있어요, 재현작은. 근데 저희가 어지간하면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특례는 보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일반 수시와 일반 정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는 무조건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요즘 핀터레스트라든가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다양한 그림들이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가 디자인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빡빡해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실기 준비라든가 포트폴리오 준비. 그럴 때는 뭐 성신여대 패션 디자인 학과라든가 덕성여대 패션 디자인 학과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는 영어 50, 면접 50인데 영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덕성여대는 면접이 100%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스펙이 정말 좋아. 그런데 미대를 너무 가고 싶어해. 그런데 서울대, 홍대, 국민대만 쓰고 그 밑에 대학은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특례에 정말 많거든요. 그러실 때는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데 일반과랑 같이 지원하시던가 지필 준비를 하시면서 홍대랑 국민대가 면접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준비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특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교 간 친구들이 미술만 6개 학교를 쓴 친구들보다는 사실 이제 일반 특례나 서류대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실 홍대나 국민대 합격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 간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대도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례는 재수화 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좀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저희 네. 학생들은 아니라도 좀 상담 오면 보는데 특례가 재수하면 너무 힘들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인원수들이 적고 지원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은 정보인데요. 그 정보는 저희가 모두 이제 어머님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생들에게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뭐 이제 학교를 뭐 이렇게 정해주는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학원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뭐 연결된 학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항상 요즘 SAT 학원 어디가 대세니? 네. 특례학원 어디가 입결이 좋대니? 어느 선생님이 수업 잘한다니? 그럼 이제 잘 갔던 이제 졸업생들이 저희한테 요즘은 이 학원 이 선생님 되게 좋으세요. 뭐 어디 선생님이 어디를 옮기셨을 땐 되게 잘하신대요. 이제 그런 거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아이들이 그냥 하고 나서 최적화 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성 어리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온라인 설명회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심도 있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도 이 실시간 이후에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정성껏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만약 자료가 올라온 거가 있고 뭐 저희가 그때 막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추후에라도 꼭 반드시 정확하게 자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외에서 준비하시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뭐 심지어는 인터넷이 그 학교 사이트도 잘 안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어머님들이. 예,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것도 네, 알고요. 예. 이제 많이 믿을 수 어렵지 않게 저희가 많이 돕도록 하겠고 코로나 이제 다 같이 힘 합쳐서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학부형님들 힘내시고요. 네, 정말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혹시 해외에 있는 우리 학생들 보고 있으면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나중에 보죠. 네, 감사합니다. 대치 스터디 나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